자, 지금 서울시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기 좀 그렇고, 최근에 나온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다섯 대결일 경우인데, 박영선 후보가 1위고, 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우상호, 금태섭, 조은희, 김진애, 오신환, 조정은 이런 순으로 갑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박영선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을 가도 박영선이 이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다른 걸 떠나서 투표장만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제가 봤을 땐 나경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오세훈은 일반 시민한테도 높고 나경원은 지금 여성 가산점이 있어요. 20%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경원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건 나경원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쪽은 나경원이고 안철수도 나올 가능성보다는 양자 대결이라면 나경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나경원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비호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어쨌건 서울시장 후보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경원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안철수하고 나경원하고 단일화를 하면 민주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특히나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그 동정표도 이제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를 하든 중간에 이제 뭐 양보를 다시 한번 하든 어떻게든 이제 그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용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뭐 이렇게 여성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쪽의 후보가 박영선 장관이다. 그러면 이게 제가 가장 이렇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딱 그 구도거든요. 나경원 대 박영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뭐 예전에 이제 과거의 비호감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나경원이 사실 나경원만큼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경원하고 비할 데는 없지만 박영선 장관도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비호감도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본 사람들의 그 반응 자체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 떠나서 박영선 장관이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나 메시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방법이나 특히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판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나경원하고 붙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성 후보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전까지는요,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에서는 비롯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쪽에서 여성 후보를 나가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의당의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선거를 이제 출마시키지 않겠다고 했죠, 후보들을. 그다음에 국진당에 지금 탈당해버렸죠. 김병호 의원이 여비서 강간 의혹 사건으로 지금 당을 나가 있는 상태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 젠더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소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 쪽에서 반드시 여성 후보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경원에 대한 문제는요. 나경원이 저도 됐으면 좋겠거든요. 안철수가 제일 좋은데 그런데 나나땡도 사실 맞다. 근데 나경원이 제일 저는 불안해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의 그 친일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아내의 맛 듣고 제가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우리도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내의 맛은 뭐 일본의 맛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친일 프레임 엄청 두려워하는데 어제 밤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밤이죠. 그 KBS 심야 토론에 그 김종인 씨가 나와가지고 그거 왜 봐? 그냥 봤어요. 네, 봤는데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 20조
들여서 해저 터널 만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 해저 터널이 그냥 덕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덕담 아니야. 그런데 덕담이 아니라고 자기가 말을 했어요. 이거 덕담 아니 진짜 만들 거라고. 진짜 만들 건데 20조 들 건데 20조 정도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 가덕도 쪽에다가 사람과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막 모인다 하는데 그거가 아니잖아요. 가덕도 그쪽에 만드는 이유는 부산에 사실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김해로 보내봐야 뭐 한 3, 4% 이게 다고 전부 다 인천공항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김해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가덕도로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거기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김종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가덕도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토착외고 친일 프레임이 사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지금 나경원이 제일 좀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진짜 야당폭이 있다라고 스스로 막 묻는 이유가 맞아요. 뭔가 치밀한 뭔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경원은 좀 악질로 우리가 봐도 최근에 진대재가 나경원 캠프에 고문으로 갔다는 보도 본 적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 지낸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원래 기본적으로 빨간 수박이었고 그건 근데 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표가 나경원한테 가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경원이 어찌됐건 뭔 짓을 해도 저는 저쪽 후보가 될 거라고 일단 보는데 최근에 이런 논쟁이 있었죠. 나경원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 1,700만 원 주겠다고. 근데 그게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약 5조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원은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 서울시 한 1년에서 한 30조쯤 될걸요? 대략적으로 그럴 건데. 여기 이제 1년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주겠다. 사실 알고 보면 큰 의미도 없는. 문제는 이거예요. 박영선 후보가 그런 얘기 했지. 돈 준다고 애를 낳느냐. 출산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율은 굉장히 높게 중요하게 보는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새날 방송에서. 출산율 이야기는 최근에도 우리 방송에서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돈을 주면 아이를 낳느냐. 박영선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나경원이 뭐 달나라 시장이냐 뭐 이렇게 서로 설전 요구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예. 괜찮은 논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준다고 애를 낳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뭐 누구 코에 바를 만한 정도 이렇게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경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봐봐요. 애를 안 낳는 문제가 돈 없어서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 같은 집 문제예요. 이대로 부동산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면 집 한 칸 장만 못하는데 월급 받는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랑 필연적으로 연관 있는 교육 문제예요. 사교육비 엄청 들어가는데요.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득권의 아이돌 나경원이잖아요. 예. 근데 야 니들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년 동안 1억 1,700만 원 줄 거야. 애 낳아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출산율을 높이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계획을 내놔야죠. 가장 그 큰 계획이 행정수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질적인 게 밀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자원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 이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게 일정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손을 통해서 번영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생존 욕구부터 먼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인구 분산, 뭐 이렇게 자원 분산 이런 걸 떠나서 인구 정책의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박영선 장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21분 서울이라는 이 개념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서울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책인데 나경원은 그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애 안 나오면은 돈 줄게. 집 필요하면은 집 지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돈과 그 집이 진짜 필요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 많고 집 많은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귀속될 거라는 그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똥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서울시장 후보가 하죠? 그러니까 인구 정책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애를 낳으면 돈을 줄게 뭐 1억 1,700이든 뭐 10년 동안 하면 뭐 1년에 1,000만 원 주겠다는 건데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 당연하고, 이게 만약에 지방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인구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유치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분산시켜야 되는 거야. 분산시켜야 되는 건데, 원래 애 낳고 인구 정책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얘기를 자기가 왜 하는 것이며. 아니,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잖아. 서울시는 이미 1,000만 인구가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 부분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나경원은 지금 1억 패티시가 있는 사람이죠. 피부과 1억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건 지금 나는 나경원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100%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돈 좀 주면 몇 푼 쥐어주면은 자기 노예들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 말고 종합적으로 보자 이거지. 그러면 1억 1,70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리겠습니다. 파락군이 아니라 예. 어떤 지역에 가도 좋은 학교 만들겠습니다가 돼야지. 뭐 그렇다고 이것만 갖고 또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주면서 돈 주겠다고 했던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주겠다고 하는 곳에 엄청 비판했던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니까 진정성 없이 우리도 돈 줄게 하는 것도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일단 보고,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